코로나19 국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병실이 부족해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교육생을 포함한 신천지 교인 31만 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연락 두절도 적지 않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협 과학검증위원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께서 들어오는 사이에 저희들이 새로운 소식을 좀 전달해드렸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나온 확진자 숫자가 256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2,022명입니다. 이건 39일 만인가요? 확진자 네. 나온 2,000명을 넘었고요. 37일 만에 지난번에 1,000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31번째 환자가 나온 뒤로는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이 뭐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검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네. 지금의 추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하면 당분간 계속 확진자는 계속 늘 것이라고 보고요. 증가세가 이제 감소세로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로는 이게 좀 계속 지금 발생하는 새로운 확진자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2주, 3주간의 확진된 감염자가 이제 찾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다행인 것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신천지 교회와 그로 인한 대구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속히 좀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어느 시점 지나면은 감소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전망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히 대구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네네. 결과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요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무증상자도 현재 지금 무증상 감염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들에 대한 검사도 또 진행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예. 좀 아시다시피 지금 1,000명 정도 검사해서 예. 800명 정도 나와서 한 82% 지금 나왔고 굉장히 예, 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만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아직 증상이 있으신 분 중에서 한 800여 분. 아직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계속 늘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없으신 분 중에서도 무증상 감염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만 무증상 감염인 경우는 감염률이 82% 이렇게 나오진 않고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사를 신천지 교회 분들은 많이 확대해 나가면서 감염률, 확진율은 80%에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최선의 마지막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확대해 나가면서 좀 들여다볼 지점이고요. 그렇다고 30만 명, 20만 명 지금 얘기 있습니다만 전수를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검사 역량과 진단 역량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지역을 먼저 하거나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판단할 예정입니다. 예. 예. 하루 확진자 발생 현황만 보면 중국보다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중국의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다 믿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 최 교수님, 대구시장도 대구 확진자 2,000명, 3,000명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이라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진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는 추세가 꺾이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신천지 교인들 지금 이번에 31만 명까지 또 명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수조사해 보면 또 거기서도 일정 아직까지 확진자로 나오진 않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자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하루 또 사망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13번째 사망자 안타깝게도 입원 대기 중에 사망을 한 겁니다. 병실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확진자가 1,017명 중에요. 입원 환자는 447명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구 지역에 지금 병상이 부족하고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른 지자체에 지금 병원을 좀 같이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구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확진자 중에 이제 중증 환자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74세 남성이신데 신장 2시간 이력이 있었고 예. 중증 환자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까지 대기를 하면서 집에 계셨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대구 지역이나 또는 정부가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병상이나 병원 운영 현황들을 전부 파악하고 가능한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분이 70대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가 25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증세가 경증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판단하에 자가격리를 하고 좀 기다려달라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중앙임상 TF에서도 그랬고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경증이니까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정정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의 그 격리 입원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의사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고 기존 신장 이식술을 받았던 분이고 예. 또 상황이 이러면 당연히 주치의가 제일 잘 알죠. 입원을 당연히 권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위중한 치료가 필요하다, 위중한 환자의 적정 치료 필요하면 당연히 권유했겠죠. 예. 그럼 기준이 어떤 겁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이 확진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당장 없으면 또 양성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입원이냐 아니냐를 격리를 하느냐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격리 기준이 또 입원 기준이 과거 메르스 때 만들었던 기준입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이 우려하시잖아요. 지금 이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 중에 80%는 굉장히 경미한 증상이고요. 이런 이 적극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또 동산병원이나 지금 여러 지금 격리병원 한 곳이 대구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이고요. 즉 중증 환자를 원래 치료하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경증 환자는 좀 2차 병원이나 다른 격리시설에서 좀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원래 치료하게 돼 있는 이 병원들은 중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서 경증을 해서 했었다면 병상에 여유가 있고 수치 사유로 낮추는데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그렇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적절치 않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의사가 제일 잘 알고요. 야전에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럼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기준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잘못된 기준이 빨리 고쳐야죠. 그 기준이 경증이면 현 상태에서 경증이면 일단은 자가격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되고요. 예. 또 반대로 병원에 지금 있는 확진자 중에서 아주 증상이 경미해서 꼭 굳이 이 입원 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분은 다른 시설에도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요. 빨리 이런 질병 사례 기준, 환자 격리 기준, 입원 기준 이 부분을 빨리 만들되 그런 부분이 지금 암만 만들어도 일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제일 환자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건 주치의이기 때문에 예. 경북에 있는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의 판단과 자율적인 판단의 부분이 빨리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 치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유 원장님 말씀은 일단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증 경증 환자를 분리를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빨리 좀 돼야 되는 신속하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아까 전에 잠깐 경기도가 대구에서 요청하는 걸 좀 난색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다른 자치단체도 중증 환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네. 정 총리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면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를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앙에서 이걸 전체 병이나 병상이나 아니면 병원의 어떤 수급 능력을 다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더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적게 있고 또 병원의 시설 자체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병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을 정확히 해서 정말 음압병실이나 이런 곳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예. 또 필요한 부분들을 옮기는 부분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병원의 수급 능력이라든지 운영 과용 능력에 대한 판단을 컨트롤 타워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일방적으로는 한 지자체에만 요청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전체 병원 현황이나 의료진 병원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이나 능력 또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한 다음에 어느 곳에 어떤 환자들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만 놓고 현재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게 부담스러우면 경증 환자들이 아니면 일반 환자들을 일정 부분 또 다른 지자체로 옮기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일단 병원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음압병실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중증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그 노력이나 시스템의 변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 13번째 사망자가 자가격리 중에 병실에 입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증 환자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들 지금 또 여러 명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가격리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자가격리의 지침을 같이 말씀드리고 집에서 필요한 여러 수칙들이나 위생관리 수칙을 말씀드리고 증상이 만일 발생하거나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모니터링하고 매일매일 꼭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 상황을 보고 체크해서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 필요하면 이제 입원을 하거나 다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대구 경북 지역은 의료의 시설에 이 공백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워낙에 지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준과 격리 부분들을 원칙을 지켜서 하되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그런 지점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바로 그 점도 똑같은데요. 당장 응급실에서 환자를 파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예. 바로 그러한 점에서는 유두리가 바르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판단이 가능해서 입원이든지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융통성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뭔지 많은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제 질병관리본부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6명의 확진자의 바이러스를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아직까지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자다. 같은 거다. 따라서 유전자 형태가 같으면 예. 전파 경로나 전염력이나 치사율이 거의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했던 사례를 참고로 해서 현재 방역 수준이나 방역 대처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안도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검사 등의 뭐 오류도 없다. 뭐 이렇게 다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독성의 변화도 물론 없는 거고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검사 자체 오류라든지 그건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현재 방역 대책과 수준이 크게 변동을 일거나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 충분히 이제 검토해서 판단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서 정부의 좀 새로운 조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던 환자 60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치는 코호트 격리가 좀 해제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대남병원 자체가 인력이나 장비가 너무너무 열악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증, 경증을 좀 분리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또 거기 있는 환자들을 어쨌든 그 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예. 옮겨서 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남병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오래됐고 또 운영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고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뭐 폐쇄된 부분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인력도 물론 많은 부분이 내려가긴 했지만 예. 그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남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혹시나 또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옮겨서 제대로 된 또 치료나 아니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옮기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정신병동이라도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입원 치료를 받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늦게 아마 조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쪽에서 예. 워낙 사망자 관련자도 많이 나왔고요. 네네. 예. 좀 늦은 대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코호트 격리병원의 전제 조건은 병원이기 때문에 이 봉쇄 일종의 격리를 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에 확진된 환자들을 정말 잘 치료할 수 있겠다. 치료의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겠다. 그게 병원이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이 환자분들의 이 분들도 잘 기존에 했던 분이니까 치료해서 추가 전파를 막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대남병원은 내과라든지 이런 이 전문적인 호흡기 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코호트 격리가 적절치 않았던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사망자가 계속 여기서 나왔던 상황을 지금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빨리 한시라도 사실 빨리 이 병원을 좀 바꿔서 지금과 같은 이런 병원 옮겼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좀 너무 늦게 조치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신천지 교육생 그리고 해외 신도까지 포함한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총 31만여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명단을 이제 다 분류를 해서 지자체별로 배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화도 돌리고 또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제 압수를 해서 좀 명단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자체에 따로 받은 이 명단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명단과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이 명단을 가지고도 추가 제공한 것 가지고도 과연 믿고 전수 조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처음에는 교육생 명단을 안 줬죠. 7만 명 정도 되는 교육생 명단이 안 줬어요. 아예. 그러다가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교육생 명단까지 넘겼는데 근데 그래도 의문이 드는 건 신천지가 과연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의 특성상 이렇게 드러내놓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거 엄청나게 꺼려해요. 실제적으로 확진자 중에 신천지에서 교인으로 활동했던 분들을 보면요. 5일, 6일 나중에 확진되고 나서 밝힙니다. 뭐 교도관도 그랬죠. 지난번에 또 센터에서 일했던 분도 그랬죠. 그리고 용인에 사는 어떤 여성분도 그랬죠.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젊은 사람이 또 신천지에 일하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신천지에서 넘겨준 이 31만 명의 명단이 과연 모두 다 포함됐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과천이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된 곳이거든요. 예. 그 과천에 있는 교회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가서 자료를 확보해 보니 약 2,000명, 1,900 몇 명의 숫자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준 이 31만 명 중에도 혹시나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뭐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공하지 않은 분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혹시나 유명인들이나 잘 알려진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 두 번째, 뭐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혹시나 신천지 교인이 있을 분. 뭐 저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뭐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특성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공개했을 때 이 신천지 그 종교 단체에 대한 어떤 비난 또 그분들이 가질 사회적인 어떤 고립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밝히길 꺼려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종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 건강에 관련된 문제고 뭐 정말 신천지 종교단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들의 모든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투명하게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일정 부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위원장님 아까 전에 강원도지사 브리핑 내용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치단체들이 명단을 받아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증상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 89명이고요. 연락 안 되는 사람이 240명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명단에 어떤 주고받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유증상자가 계속해서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곧 확진자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계속 맞습니다. 밀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조를 구해서라도 빨리 접촉을 해서라도 검사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예. 면에서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수조사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증상이 있느냐, 뭐 최근에 뭐 어느 지역을 뭐 방문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접촉자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앞서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좀 드러내는 것들을 꺼려하고 감추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조사가 될까라는 의문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습니까? 그 점은 뭐 우려하신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또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진단 검사 역량이 하루에 10,000여 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예. 이 모든 것에 또 행정 역량과 이 역학조사 역량을 여기에 다 모두 투입하는 것은 자칫하면 또 그 외의 지역의 감염에 대한 부분, 또 대구 경북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되 증상이 있는 분을 먼저 파악해서 먼저 검사하는 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예. 불려야 예, 되겠죠. 총회장이죠. 그 피해 단체가 있나 봅니다. 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예.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자료 공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거에 대해 미심쩍 신뢰할 수 없다 그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자 피해자 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뭐 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오게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분들이 모임인데요. 여기서 이만희 씨를 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그다음에 횡령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대로 이제 정부의 방역 대책이나 아니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정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드러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 이만희 씨 신병도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의 장례식에 참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란병원에서 있었던 입원 기간 그다음에 장례식 3일, 그러니까 5일, 3일, 8일 동안 대남병원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만희 씨는 전혀 자기 신병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도 예.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자, 최 교수님, 방금 네. 우리 국회 출입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 그러니까 다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의미가 있어 봅니다. 지금 그럼요. 상황에서 정말 협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야가 지금 이 상황은 여야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해야 되지만 국회가 여러 가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부가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추경 같은 문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 상인들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고 의료인들이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지원도 하는데 거기에 병원들이나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한 장비들 구입하는 거나 음압병상 확대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도 뭐 물론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 할 거냐의 문제는 이제 논의가 필요할 텐데 중요한 건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오늘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많은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당 대표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해결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많이 듣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수용하고 또 물론 정부가 또 설명할 부분이 설명하고 그래야 초당적 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회가 싸우는 모습이나 정쟁으로 이런 그 사안들을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고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최 기대감이 교수님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이 박능후 장관의 경질 문제 통합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 이 얘기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게 얘기를 나오죠. 꺼낼 경우에 예.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거기에 답을 하고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뭐 자기 생각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듣는 쪽에 더 집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박능후 장관 문제는 그거는 뭐 나중에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논란이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경질을 하게 되면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사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뭐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이슈화할 겁니다. 그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정부가 잘 설명하고 또 야당은 야당 입장을 얘기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부도 받아들이고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을 늘리고 공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수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어제였는데 이게 어제 또 정작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뭐 오늘부터는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가면 마스크를 좀 잘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희망하고요. 뭐 당장 국민들뿐만 아니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좀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인 문제와 실제 행정이 집행돼서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 이제 시간적 격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마스크 민간이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생산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 차례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마스크나 방역용품은 전략 통제 물자로 지정을 사전에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바로바로 즉각 개입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틀거리가 사전에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이제 만약 국민들과 또 생산자가 합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이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글쎄 이걸 업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이걸 그렇죠. 꽉 묶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 기회를 봐서 서서히 푸는 네, 이런 맞아요. 지금 악덕 상술이 계속 횡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풀려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 상품의 어떤 판매하면서 또 이걸 미끼로 끼워넣어가지고 네. 경품으로 이렇게 하는 상술로.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논란이 많아요. 그건 사실 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건 뭐 돈 벌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거 판매하는 업체들에서 일부 이걸 끼워 팔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 사면 마스크 10장 무료로 드립니다. 심지어는 뭐 거대 언론사들도 여기에 또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언론을 1년 동안 구독해 주시면 얼마를 또 마스크를 드립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답답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상술로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시민들이 나왔어요. 시민들이. 네. 중고거래 사이트 가면 예전에는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내놨거든요. 하루에도 보통 한 1,000건 이상이 올라온다며 그 물건을 팔겠다고. 그런데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밝히고 90% 이상을 정부가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예. 그동안 사놓은 사람들이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을 자기들이 산 것보다 비싸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서 고발하겠다고 그래요.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스크 사재기 사범을 가중 처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데다가 그동안 사서 모아놨던 거 매점 매사해가지고 팔지 않은 거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에 내놓는 사람들 자기들이 찾아서 고발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마스크 뭐 잘만 착용을 하면 충분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1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괜찮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좀 어떤지 그리고 국민들이 좀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중보건학자 또 의료계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야외에서는 적다는 것은 이미 많은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접촉 감염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 접촉 감염이거든요. 즉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야외에서도 접촉 감염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국민과 시민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2주 전, 3주 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2주 전, 3주 전만 해도 마스크를 굳이 일상생활에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 방역. 이거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이 의료진이 발견된 환자를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방역입니다. 예. 즉 국민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타고 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전파해서 갈 수 있는 지점을 막는 것. 그거는 사회적인 모임을 제한해야 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 예. 이 부분이 한시적이라도 어려우시더라도 전 국민이 협조해 주시길 반드시 바라고요. 예. 개인 위생 중요합니다. 그건 나를 소극적으로 나의 건강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건강을 예방하면 전파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역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나서서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회적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예. 공고드립니다. 어제 전주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운데요. 예. 반면에 또 글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천지 신도라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다가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유튜브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변이 있는 반면에 예. 또 대구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기부를 해주고 기부를 거기는 뭐 하고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맞습니다. 기업들도 기업들도 성금 동참하고. 또 예. 마스크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완전히 극과 극인 상황이 좀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본인들이 사람 많이 보게 만들고 거기서 광고 많이 붙여가지고 돈 벌겠다는 목적 가지고 거짓말로 신고하고 그걸 또 유튜브로 보내고 방송하고 그래가지고 구속까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혼선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역학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래야 될 의료진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가가지고 이 업무 자체를 방해하면 이게 국민 전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행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일벌받게 하지 않으면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정말 처벌해야 되고 예.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예인들, 대기업들, 대구에 정말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또 일부는요, 일부러 시민사회단체는 가게 요즘 사람 없잖아요. 거기 가서 가게 가서 구입해 준대요. 음식도 먹어주고 일부러. 근데 그런 운동까지 하고 있고 또 어떤 운동까지 하고 있냐면 임대료 낮춰주는 거예요. 예. 정부가 심지어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 사업자가 그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경제가 어려워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에요. 그거 낮추면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그랬어요. 50%? 예, 예. 임대료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런 건물들에서 임대하는 분들한테 임대료 3분의 1로 인하해주겠다 그랬고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돼요. 이거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 해야 되고 또 자발적으로 연예인들, 대기업들이 이렇게 성금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주는 모습 칭찬해드려야 되고요. 예. 이런 게 계속 릴레이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전에 위원장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전 국민의 협조와 극복 의지. 근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 국면으로 돌아갔을 때는 의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좀 큰 틀의 어떤 논의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좀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가지 않길 모두 바라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 많습니다. 뭐 신장 부전 환자, 또 심장병 갖고 있는 분, 암 환자 많은 분들이 질병 치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염병, 퀴녜 코로나 의료 전달 체계와 기존 질환 체계, 이 의료 전달 체계 빨리 정비하기 위해서 예, 의료계와 알겠습니다. 자리가 협조가? 만들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